네. 이 얘기 또 어제 제가 뉴스 보고 뚜껑 열려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러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어요. 뭐냐? 서울의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서울 저 끝에서 이쪽 여 끝에까지 지금 유람선이 다니고 있는데, 유람선은 말 그대로 구경하는 배잖아요. 앉아서 가판이 올라와가지고 야경 보고 음악 듣고 와인 마시고 연인들하고 같이 뱃바람 맞는 유람하는 배인데, 그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서의 한강에 버스를 만들겠다. 이른바 한강 수상 버스. 그래서 저기 예를 들면 마곡 언저리, 잠실 언저리, 여의도 언저리에서 한 5개 띄엄띄엄 쓰는 그런 배. 그런데 느려 터지면 언제 갑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그리고 사람들도 100명 정도씩 싣고 다닐 수 있는 말 그대로 교통수단인 배를 한강에 띄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잘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안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 자체의 효용성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나온 보도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 정책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선정된 업체가 누군가를 봤더니 한강 수상버스를 납품해야 되는 업체가 누군가를 봤더니 글쎄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더라. 글쎄 현장을 가봤더니 직원은 너댓 명밖에 없더라. 글쎄 현장을 갔더니 거긴 조선소가 아니더라. 잔디밭에 그냥 컨테이너 하나 얹어 있더라. 뚜껑을 열어봤더니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 뭐냐? 그런데 그런 회사에 무려 현재 계약금이 171억이나 나가 있더라. 너무나 충격적. 너무나 충격적. 이런 그래서 서울시 의회나 기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혹 보도를 하고 있고, 의혹 제기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박도 하고 다시 의혹을 제기하니까 재반박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대충 의견을 모아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수상버스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겨울에는 많이들 안 탈 거잖아요. 일단 추우니까 한강 그 엄동설안에 바람 맞으면서 배를 좀 덜 탈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한강이 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막 도입을 멋들어지게 했는데 얼음이 얼어가지고 한 달에 막 한 5일 운영하고, 그나마 그 나머지 5일은 추워서 이용객도 적고, 그러면 야심차게 시작된 사업이 호응이 적으면 초장부터 뭐랄까요, 런칭하는 런칭 효과를 못 볼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돈을 수백억을 넣었어?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정책이 정책답게 효과를 못 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누가? 서울시가.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날씨 좋을 때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업 착수일을 땡겨.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을에 배를 다니게 해봐. 요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업체들에게 입찰을 돌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사실상 배도 많이 만들어내 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한강에 나오려고 했던 이 배를 가설계까지도 이미 다 해봤던 유수한 업체들이 좀 있었나 봐요. 한두 업체 정도가 있었나 봐요. 특히 어떤 한 업체는 굉장히 유력한 업체였던 것 같아요. 가설계까지도 다 해본 업체라고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물어봅니다. 9월이나 10월 이때까지 땡길 수 있겠어? 배 8척 땡길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배가 이렇게 내일 그럼 만들어지는 김밥입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 특히 그 가장 유력했던 업체들도 안 된다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건 너무 어렵죠.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뜻을 굽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찾아본 거지. 10월에 되는 업체 없어? 그랬더니 어떤 업체가 용감하게 손을 듭니다. 나요. 그래, 그럼 너 해. 요렇게 해서 100번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믿진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선의로
가장 빨리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서울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낙찰된 업체는 알고 봤더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울시의 선의와 상관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업체더라. 그리고 이 업체 본사 주소로 가봤더니 거긴 조선소도 아니더라. 허허 벌판이더라. 뭔 잔디밭이더라. 갔더니 컨테이너더라. 이거 MBC 뉴스에 나온 겁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이거 뭐야 이거.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뿐이더라. 심지어는 주요 직원은 몇 명 되지도 않더라. 너댓 명밖에 안 되더라. 근데 이 직원들도 보니 서울과 계약하고 나서 들어온 직원들이더라. 뭐야 그러니까. 예. 짜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보도의 뉘앙스는 원래 잘하고 있는 업체가 마침 우리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선정된 게 아니라 이 보도의 뉘앙스는 너 해. 우리가 밀어줄게 라는 신호가 있은 뒤에 비로소 직원도 쓰고 뭐도 쓰고 막 부랴부랴 해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업체더라 라는 게 뉘앙스고 알고 봤더니 그럼 넌 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했더니 죄다 하청이더라 라는 겁니다. 즉 그런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저요. 그런 거면 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거면 나 핵무기도 만들 수 있겠어요. 전투기도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사업을 받고 내가 카이 항공 우주 내가 카이에다가 납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청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면 나 아파트도 짓겠네. 내가 납품 받아서 하청 받아서 낙찰 받아서 제가 삼성물산 레미안에 하청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낙찰 받아가지고 예?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에다가 핵 발전소 지어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여기서 제가 보통 방송과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행정 업무를 한 12년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가 그 사례라고 딱 단언 지으면 저 고소당하겠죠? 그건 아닙니다. 예. 나라 돈 빼먹는 4가지 수법.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 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 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나라 돈 빼먹는 4가지 수법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방금 예를 들어드린 사례. 이 사례가 그 사례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사례입니다. 뭐냐? 중간 마진 착취 수법입니다.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장이라고 해보세요. 서울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부분이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로 건설이네. 최근에 연희동에서 싱크홀이 나가지고 도로가 파손됐었죠. 그러면 저 일대에서 저 일대까지 야 도로 싹 다 바꿔! 뭐 이렇게 하겠죠? 도로 관련한 것들. 보도블록 관련한 것들. 뭐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내가 관련해가지고 돈을 뒤에서 좀 슈킹하고 싶은데 오세훈 시장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번 한강버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수법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내 측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홍길동 내 동창이잖아. 길동아 회사 하나 차려라.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냥 차려 임마. 뭐 차려? 도로 포장업체 하나 차리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아 글쎄 차려. 그리고 나서 나 아무것도 없는데 설비가 없는데 네가 재하청 주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홍길동이 차린 업체에다가 연희동 도로보수 뭐 강남대로 도로보수 이걸 그냥 낙찰을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상 무조건 5% 이상 이 지방 행정계약법상 무조건 5% 이상 수익을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너는 앉은 자리에서 5% 먹으면 되잖아. 요겁니다. 중간 마진 착취형 가장 쉬운 뒤로 돈 빼먹는 방법 1호가 이겁니다. 1호. 그 어떤 계약도 계약 당사자 앞단에서 끊어서 그 측근들이나 친지들이나 관련한 업체들이 일단 앞에서 하나 해먹고 뒤로 하청 주는 방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MBC가 찾아간 수법대로 하면 이게 다 찾아집니다. 뭔지 아시죠? 그 회사가 계약만 따고 하청 주면 다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본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무슨 아파트 건설을 해야 되는데 삼성물산이 받았어요. 서울에서 뭐 도로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무슨 종합건설이 받았어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설비나 인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고 자격증을 빌려온다든지 대여만 하는 업체고 뒤에 일들은 죄다 하청이 하고 있더라. 그거면 다 중간 마진 착취형입니다. 걸러내기 쉽습니다. 현장 다 가서 니네가 직접 하는 회사야 아닌 회사야 이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밝혀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 자, 두 번째 나랏돈 빼먹는 방법. 두 번째 뭐냐? 설계로 태워먹는 방법입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형의 가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설계업체예요. 디자인 업체? 비슷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비슷하죠. 왠지 그 대통령실의 어떤 그 디자인 업체 모 회사가 떠오릅니다. 떠오른다고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한복판에 110m짜리 뭐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태극기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그거 진짜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그냥 그 큰 봉 하나 세우는 거 100m짜리 그거 세우는 거 그거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거기에도 무조건 디자인비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앞단에 설계나 디자인비를 싹 빼먹는 건 너무 쉽죠. 왜? 거기는 무형의 자산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무형의 자산을 마음대로 니네들이 신청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누구냐? 그게 사실은 뇌물이에요. 사실은. 세 번째. 차명 지분으로 업체를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 어떤 업체도 뭐 서류상 다 완벽해. 근데 뭐냐? 그 회사에 내가 서울시장이 뭐 경기도 도지사가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알고 봤더니 차명으로 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거야. 내 아들, 딸, 사돈의 팔촌, 내 친구 걸리지 않는 내 차명 지분이 그 회사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회사는 어떻게 밝혀낼까요? 그렇습니다. 특혜를 계속 받는 업체가 있어요. 뭘 캐도 나오지가 않아. 근데 이상하게 3년, 4년에 한번 입찰할 때마다 그 회사는 계속 돼. 그거 신기하네. 그러면 100%입니다. 안 밝혀져. 그 어떤 소리도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특혜성 공사, 특혜성 뭐 낙찰 이런 걸 계속 받아가죠. 그러면 차명 지분이 들어있다라고 의심하면 됩니다. 그냥 심심할 때, 그래서 제가 의원 생활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너무 오래 했다 싶으면 그냥 일단 커트하고 봅니다.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계속되니까 나는 이유 없이 잘라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비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거기 좀 살려주지 등등등 들어옵니다. 이유 없이 특혜가 계속되면 이유 없이 한번 잘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주인이 드러납니다. 자, 네 번째. 그냥 파킹.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명 지분도 없어. 차명 지분도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최첨단으로 발달된 뇌물 주는 수법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그 회사는 나한테 내 지분이 차명 지분도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대표하고 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 시장이에요. 그럼 그 회장하고 나하고 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1년에 시에서 받아가는 공사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한강버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라고 쳐볼게요. 그런 거 받아가는 돈에 순 마진이 30%지. 30의 절반은 내 거, 절반은 네 거. 콜? 이렇게 되는 거죠. 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 그 돈을 지분으로도 갖고 있지 않아요. 차명으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최첨단 뇌물수법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딱 2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냥 아무도 모르고 순이익이 예를 들면 내가 시장으로 재임할 동안 저 회사한테 몰아줬던 돈이 100억이고 순 마진 30억이니까 15억은 내 돈. 이렇게 파킹이 딱 돼 있는 거죠. 절대 돈 꺼내오지 않습니다. 꺼내오면 걸리는데 안 꺼내옵니다. 그냥 영원히 가져가는 돈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언제 빼느냐? 정치인들이 계좌 추적 없이 돈 마련할 때가 언제냐면요. 출판 기념회 할 때입니다. 이때는 현찰 박치기예요. 이거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책 한 권이 10,000원, 20,000원이잖아요. 요때 책을 대량으로 사면서 한 권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해서 책 200권이 나가는데, 그 현금 뭉탱이 열어보면 그 안에 2억이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억이 저 회사에 파킹이 돼 있는데 안 가져옵니다. 계좌에 걸릴까봐 안 가져와요. 그런데 출판 개념 때 쓱 보니까 1억이 들어와 있네. 김 회장, 오케이. 내 돈 30억 파킹 중에 지금 1억이 들어온 거죠. 그럼 남은 돈 29억은 평생에 걸쳐 천천히 가져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어. 퇴임했어요, 제가 이미. 그러면 그 회사의 미국 법인에서 자금 세탁 끝내고 거기서 달러로 유학할 동안 1년에 1억씩 쫙 해서 편하게 살게 해준다든지.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그래서 빼오지 않습니다. 파킹만 해놔요. 그리고 안 걸리고 싶을 때 그때 조용조용히 평생에 걸쳐서 뺍니다. 평생에 걸쳐서 빼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 자식 유학할 때 그 비용 어디 갔는지 찾는데 자료 안 내면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파킹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법인데 제가 4가지만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상한 기사를 볼 때 혹시 이런 거 아니야라고 의심해 보시면 그냥 딱 맞아요. 서울시 수상버스 희한한 업체 낙찰 사건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나 제가 수법을 오랜만에 열어드렸습니다. 첫째, 중간 마진으로 해먹는 업체. 이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고요? 가보면 돼요. 그래서 사업 안 하는 곳, 하청만 주는 곳은 다 이런 겁니다. 자, 2번째, 설계비, 인테리어비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서 슈킹하는 업체들.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있는 무슨 조형물을 우리 마을에서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지? 이상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조그만데 제가 지금 그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예시를 드는 게 그건 아닙니다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마솥을 만들겠대. 이게 뇌물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스포츠 스타가 나왔대. 그 동상을 갑자기 만들겠대.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110m 올라가는 태극기를 만들겠대. 이상한 거 있죠. 이거 다 설계비로 헤쳐먹는 겁니다. 자, 중간 마진으로 헤쳐먹는 업체, 설계 디자인으로 헤쳐먹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차명으로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가장 최첨단은 뭔지 아시죠? 아예 차명도 없고 계좌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영원히 파킹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업체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 가서 사업하지 않으면 다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지방의회 하는 사람들이나 도나 감사원들이 가서 현장 문 열어보면 되는데 이게 못 나가봐요. 다 못 나가봅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사람들한테는 잡히는 거죠. 자, 2번째 설계 관련했던 것들은 생뚱맞은 사업이면 다 이상한 겁니다. 갑자기 우리 마을에 왜 그런 게 필요해? 갑자기 서울시에 왜 100m짜리 태극기 이게 왜 필요해? 이상하죠? 요상한 거 이런 걸 의심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명 업체들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4번째 파킹 업체들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느냐? 이런 업체는요 특혜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이 낙찰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런 업체들은 그냥 무조건 심심할 때 한번 그냥 끊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로비가 업체가 드러나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노하우 중에 몇 개 발견해 드렸습니다. 제 눈에는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업체들 막 잘라보기도 하고
해봅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주권자인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세금이 줄줄 새는 수법들 말씀드려봤습니다.